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지긋지긋한 성병. 우리는 이 섹스 임신 비임 성병,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하는 성병은 임질인데요. 예전에는 전체적인 성병을 임질성 요도염, 비임질성 요도염 이렇게 둘로만 나눴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STD 검사가 워낙에나 다 나와서 이제 12종 이제 이름이 하나씩 나오니까 이제 어떤 균인지 다 알고. 얘는 그 보건소에 신고하는 성병이에요. 뭐 보건소에 신고하는 그런 법정 감염병 중에 1급이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죽는 거 엄청 많이 퍼지는 거. 2급이 뭐 홍역, 에이즈도 3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4급에 들어가는 성병이 매독, 임질 이렇게 돼요. 임질은 뭐가 이렇게 질질질질질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흐르냐면 성기에서. 남자들 요도염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흐르는 그런 거고요. 어떻게 걸리느냐? 선생님 이게 뭐 다른 데서 옮지 않나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성접촉을 통해서 옮는 거고, 내가 증상이 없어도 옮기고요. 삽입을 안 해도 옮길 수 있고요. 사정을 안 해도 옮길 수 있고, 어쨌든 성적 접촉, 뭐 구강일 수도 있고 항문일 수도 있고 삽입성교일 수도 있고 뭐 다 옮길 수 있다. 증상은 남자랑 여자랑 조금 달라요. 남자들은 이제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잠복기가 한 뭐 2일에서 7일 그렇게 보는데,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아파. 대개는 하루 이틀 안에 아파요. 뭐가 누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소변 보는 게 되게 아파요.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요도 끝 부분 보면 이렇게 막 빨갛게 부어 있고, 그래서 이제 대개는 바로 병원에 찾으시게 되는데, 조금 방치하거나 그러면 그 방광에 관련된 그런 증상이 생기도 하고, 뭐 전립선염이 생기기도 하고, 뭐 부고환염이 생기고 그러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부고환염까지 가게 되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 전에 아파서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내가 이제 병원을 못 가고 내가 뭐 참으려고 하고 그냥, 근데 그러면 무지무지 아프고요. 그거는 거의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해야 되기도 하고, 부고환염을 치료를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러면 불임이 돼요. 성병 걸렸다, 이제 고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반드시 초기에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유병률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남자가 한 1,000~1,5배 정도 되는데, 남자들은 왜냐면 이제 임질에 걸렸을 때 무증상인 게 한 20%? 한 15%에서 20% 정도고, 대부분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요. 이제 여자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70%, 뭐 80% 정도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옮기는 그런 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나타나는 건 이제 경부염, 분비물 나오고, 뭐 냄새가 나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고, 약간 특징적으로 약간 초록색도 아닌 노란색도 아닌 이상한 색깔. 그다음에 방광염 증상. 소변 볼 때 아파요. 막 소변 보러 갔는데 안 나와요. 소변 보고 났는데 본 것 같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면 사실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항생제 처방하거나 그러면 굳이 이 STD 성병 검사를 안 하면 이게 임질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는 증상이 없으니까 개꿀이네, 이게 아니에요. 임질은 아까도 남자도 왜 타고 올라갔잖아요. 여자도 타고 올라가요. 자궁 염증 일으키고, 그 옆에 나팔관 염증 생기면은 불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염이 되고, 이제 골반염 증상은 열도 나고요. 그 다음에 성관계 할 때 아프고, 성관계 안 할 때도 아프고, 남자나 여자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한 성병이에요. 증상이 이런 증상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구강성교 할 때도 되게 많이 옮거든요. 목이 계속 아파.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뭐 인후염 뭐 치료를 계속 받아요. 안 나. 구강에 많이 생겨서 오기도 하고,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성년자나 소아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거나 그러는 경우, 이제 뭐 성적 학대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는 해요. 치료는 또 엄청 간단해요. 주사 한 방, 약 한 번.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치료는 거의 한 뭐 90% 잘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미루지만 않으시면 그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내가 성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렸으니 너도 치료를 받아라 하고 꼭 알리시고, 다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하느라고 약 먹을 때는 술 드시면 안 되고요. 뭐 하루 이틀만 좀 금주하시면 되니까 그거 반드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은 성관계 하시면 안 돼요. 제발 하지 말고, 치료가 잘 됐는지 이제 재검사를 하게 되는데, 임질이 걸려서 약을 그렇게 먹었으면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재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의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검사 비용도 STD 12종 이 검사가 보험도 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한 3~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한 4~5일 정도 지났는데도 안 좋다.
그치, 되게 재수없게 슈퍼 임질에 걸린 거지.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그러면 이제 약을 바꾸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재검사하는 거는 이제 감염력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치료 약 먹고 나서 한 3, 4주 정도 있다가 재검사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재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산모. 이전에 이제 뭐 항생제 그가 이제 내성이 있어서 했던 그런 슈퍼 임질에 걸리셨던 경우, 그 다음에 이전에도 여러 번 재발하셨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꼭 반드시 재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성병에 한번 걸리신 분들이 치료하고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또 균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추적 검사로 또 얘가 걸리지 않았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성병 같은 경우는 지금 임질은 몸에 균이 숨어 있다가 다시 이게 재발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밖에서 또 옮아온 거지. 새로운 파트너가 또 새로운 균을 가지고 온 게 된 경우도 있고, 이전에 같은 파트너인데 뭐 그 파트너는 제대로 치료를 안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균이 있는 경우고, 약을 제대로 먹고 한 7일 정도 금욕 잘 하시고 그러셨으면 이게 그렇게 또 막 재발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약만 좀 잘 드시면 되겠어요. 산모한테서 꼭 재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산모들이 걸려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산할 때 아기가 그쪽으로 나오잖아요. 아기가 머리부터 나오죠. 그러면은 눈, 임질성 결막염은 이제 신생아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는 뭐 임신 초기에 검사를 하기도 하고, 임신 후반기에 이제 뭐 자궁경부암 검사나 뭐 염증 검사하면서 이제 체크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뭐 필수적이긴 아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하는 추세고, 어쨌든 신생아는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헤르페스 있는 분이 이제 아기 이쁘다고 뽀뽀했다가 아기가 뇌수막염 생기고 그러는 것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질도 마찬가지로 신생아에서는 이제 전신적으로 폐혈증 일으키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치료하고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리스땡땡 같은 되게 막 독한 뭐 구강 세정제를 쓴다든지 안 됩니다. 꼭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제발 플리즈 부탁드려요. 오늘의 마무리는 임질에 관해서인데, 남자나 여자나 다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되게 좀 무서운 성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치료는 의외로 간단하니까 반드시 꼭 치료받도록 하세요. 안녕.